베이직 009번 UV 도구를 사용한 투각 반지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첫 화면에 보면 얘가 있었죠. 제가 이것을 만들 때 속이 빈 반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뭐 안쪽도 이렇게 투각을 넣어서 하고 싶었지만 그건 굳이 직접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위에도 파보고 안쪽도 파보고. 이제 뭐 반지의 중량에 비해서 부피가 크게 나가게 하려면 볼륨 있어 보이게라고 하죠. 볼륨 있어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속을 비웁니다. 속을 비우고 이 안쪽을 막을 때도 이렇게 덩어리지게 막으면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이 안쪽도 이렇게 파주게 되죠. 그래서 뭐 반지를 속파기 하네 뭐 어쩌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제품들 만들 때 뭐 1g대 반지 만들기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그죠? 반지도 1g, 목걸이도 1g, 물론 뭐 14K로요. 죽어라 봤습니다, 속을. 그래서 어쨌든 중량이 적게 나가고 적은 가격에 볼륨이 있어 보이려고 엄청 얇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요새는 이 정도 두께예요 뭐 어째요 뭐 특별히 뭐 발 높이라든가 뭐 이제 스톤에 비해서 발 높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요즘엔 이래요 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회사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떤 그런 주얼리들을 많이 보고 다니시고 보고 구경하고 발이 이 정도 두께구나 그런 느낌만 익히시고,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왁스 뽑아놓은 거 많잖아요. 아니면 뭐 샘플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원본 같은 걸 볼 기회가 있겠죠. 그때 이 회사는 이 정도구나, 아니면 그전 캐드 기사가 그려놓은 파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반지를 그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속을 팔려고 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숨기고요. 반지 그릴 때 어떻습니까? 원을 먼저 그리죠. 여자 10호, 지름 16mm, 그리고 방향 분석을 해보면 찜이 3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죠. 제가 이제 뭔가 방향을 얘기할 때 3시 방향, 뭐 12시 방향, 6시 방향, 이것은 어떤 제가 세운 기준에 의한 방향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제 이 얘기도 제가 이렇게 미리 하냐면 나중에 어떤 그 작업 평면에 대한 설명, 여기 지금 절대좌표, 뭐 상대좌표, 구성평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미리 시동 거는 거죠. 어찌됐든 저는 이 위쪽이 12시, 시계가 그렇잖아요. 이쪽이 3시, 6시, 9시입니다. 그래서 3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시 방향에 있는 걸 6시 방향으로 돌려줬죠. 정확하게 90도. 자, 다시 합니다. 회전 누르고 0 엔터, 시프트 쭉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돌립니다. 당연히 시프트 키를 눌러야겠죠. 그리고 왼쪽 클릭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 확인을 꼭 해보세요. 자, 제가 왜 얘를 돌린다고 했나요? 뭐 이제 제가 하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니까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주 할 거예요. 원래 반복하면 할수록 기억이 잘 남잖아요. 자, 다시 돌립니다. 방향 분석해보고 3시죠. 이 그 커브를 가지고 면을 만들잖아요. 서피스를 만들게 되는데, 서피스를 만들게 되면 심의 위치에 이렇게 굵은 선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굵은 선이 나타날 때는 저기 이제 반지에 예를 들어서 옆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반지의 옆면. 자, 근데 저는 여기 위에쯤 있죠. 이거 뭐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했는데 얘를 꺼내보죠. 안에 건 숨기고 아래로 돌려놨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옆면에서 얘가 이제 반지의 옆면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반지의 옆면에 이렇게 오른쪽이죠? 옆면에 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심이 있는 곳을 잘랐죠. 저 커브를 이용해서.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이렇게 해주고. 자, 얘는 크게 뻥 한 덩어리로 뚫렸는데 얘는 심 때문에 반으로 나뉘잖아요. 이게 그 차후에 작업을 할 때 상당히 귀찮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돌려주는 거죠. 어차피 좌우 대칭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시 6시로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의 단면을 그려주게 되죠. 물론 반지의 단면을 그릴 때 처음부터 4분점 콕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뭐 대충 그리고 뭐 절반 미러에서 그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커브 연습을 많이 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은 커브 연습도 커브 연습이지만 이 차수 변경하는 법, 그걸 좀 익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차수 변경으로 포인트의 개수를 추가한 거죠. 차수 3으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직선이 곡선이 되고 안쪽에 점이 4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감을 익히게 되냐면 컨트롤 포인트의 편집, 이 포인트의 편집에 대한 감이 오게 됩니다. 여기 많이 당겨봐야 알죠? 처음부터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커브 연습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차수 변경해서 당기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맞춰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직선인 척 하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두께 뭐 폭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매치를 했죠. 커브 일치. 자, 일단 점은 켜진 상태에서 선택 해제하고 변경할 열린 커브 선택, 끝 근처라고 하죠. 클릭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커브 평균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클릭한 곳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접선을 하시고요. 왜? 양쪽 끝에 점이 여유분이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를 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뭐 접선의 일치, 탄젠트 뭐 맞추려면 탄젠시였나? 탄젠트인가 뭐 그건 좀 까먹었네요. 어찌됐든 이 접선 연속성 접선을 맞추려면 점이 하나씩은 더 필요한다고 했고, 공류를 맞추려면 점이 2개씩은 더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접선 확인, 그 다음 다시 이쪽도 변해도 되는 것 이쪽, 저는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윗면은 충분히 예쁘니 여긴 충분히 예쁘니까 여기는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변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반대로 했겠죠. 여기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고. 직접 해보세요. 자, 결합을 하시고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얘를 0.5 정도? 0.4죠. 0.5? 그래요. 0.4 할 거예요. 0.4. 그 다음 필렛을 합니다. 안쪽이 날카로운 게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제 경험상은 안쪽을 살짝, 이거 뭐 그렇게 많이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한 척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감님이 오셔서 넌 왜 이렇게 날카롭게 안쪽을 하니?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감님, 안쪽이 이렇게 굴렸잖아요 라고 하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이 굴려주는 반지름이 어느 정도인가요? 0.1mm죠. 눈에 잘 보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브를 2개를 만들어서 회전을
바로 하면 안쪽이 비게 될까요? 아이고 제가 계속 클릭 미스를 하네요.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막 이렇게 360도 뺑글 돌렸더니 아 예전에 이렇게 커브 두 개를 가지고 직선 돌출을 하니까 아 속이 비더라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과연 얘는 빌까요? 얘는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저도 예전에. 저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래 좋았어. 그럼 한번 꽃무늬라고 치고 원기둥을 차집합을 해봅니다. 불린 디퍼런스를 해봅니다. 짠 하나 만들어주고 얘가 속이 비었다면 얘는 한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다 잡아요. 그리고 차집합 해서 날립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자 뭔가가 감이 안 좋죠? 이렇습니다. 아 직선 돌출하고 회전하고는 영 다른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라이트뷰에서 처음부터 잘랐습니다. 만약에 안쪽 뚜껑을 닫는다고 치면 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고, 이 안쪽 뚜껑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너무 날카롭거나 그러면 이제 이쪽이 예를 들어서 많이 그러니까 많이 날아가게 되죠. 후반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 안쪽 뚜껑 만들 때는 적당하게 두께를 유지하는 정도의 각도가 좋겠죠. 혹시나 이런 게 뭐 학생분들은 감이 잘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기 마트 같은 데 가서 프라모델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게 감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 주얼리 만들다 보면은 조립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나비를 만들게 되면 나비 날개는 뭐 핑크, 나비 몸통은 뭐 옐로우, 그렇게 되면 물론 도금하는 게 아니라면 각각 파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되게. 예전엔 그 프라모델을 조립식이라고 불렀죠. 그런 감이 옵니다. 그렇게 프라모델 만들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고 어떤 도구가 있어야지 움직이지 않고 꽉꽉 껴지는구나, 그런 감이 오니까 요새 저렴해졌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기회가 된다면 사서 한번 해보세요. 감이 조금 올 겁니다. 자 이래서 미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 안쪽 파트 따로 바깥쪽 파트 따로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냥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이었겠죠. 이 자르기밖에 몰랐다면 뭐 이렇게 짠 잘라서 얘를 다시 얘네 둘을 얘로 자르게 되고, 그리고 얘 선택해서 결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지. 그냥 다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트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트림 했더니 다 날아가 버려요. 아 그러면 만약에 트림밖에 모르겠어, 이게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건드려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원래 위치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그런 거 많이 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선택하고 컨트롤 C를 합니다.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카피 투 클립보드. 클립보드에 카피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 얘는 잠그고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럼 다시 튀어나오죠. 자 잠긴 거는 뒤에 깔려 있고 새로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잠그고 컨트롤 V. 그 다음 뭐 트림을 하셔도 되고 이 녀석을 하셔도 되겠죠. 커브 불연산 짠 해서 원래 개체 삭제 모두 짠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 꺼내고 제가 뭔가
순서가 헷갈렸군요. 아,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다시 합니다.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C, 컨트롤 C, 잠그고 컨트롤 V.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어디 갔죠? 아, 여기 있죠? 여기 모두 짠 하고 얘는 다시 잠급니다. 됐으니까요. 그 다음 잠금 해제를 하죠. 그냥 저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아마 연습할 때랑은 좀 버벅이는 것 같아요. 이렇진 않았는데 뭐 어떻습니까? 되면 됐죠? 짠,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가 닫힌 컵으로 만들어졌죠. 생각해보면 트림이 더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뭐 이왕 새롭게 배운 거 뭐 익숙해지는 게 좋잖아요. 회전 축의 시작. 지금은 뭐 굳이 엔게이지 반지 변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바로 변형 가능 아니오로 하셔도 되고, 혹시나 모르니 뭐 이걸로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짜잔 했더니 야, 이상하다. 단면이 여기 있는데 저 위로 돌아가네? 그죠? 원래 단면이 여기 있으니 아래에 씬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점이니까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명확한 거는 찾지 못했어요. 얘가 방향의 문제인가? 이상한데? 막 이러고 이 커브의 방향이 있겠죠? 여기 만들어진 것도 이렇게 해서 아,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서 그런가? 하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회전을 해보기도 하고 별걸 다 해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거 돌리면 되지, 그죠? 돌리면 됩니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야 뭐 궁금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뭐 한번 해보세요. 똑바로 나오는 법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어떤 꽃 모양이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UV 커브를 만들고 UV 커브를 적용합니다. 어떤 서피스 상에 있는 UV 커브들을 사용해서 이 UV 커브를 했나? 그죠? 서피스 상에 있는 이 UV, 이 아이소 커브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펴줍니다. 이 윗면을 편 거죠. 이 아랫면 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왼쪽 누르고 짠. 자,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좁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렇다면 어디 봅시다. 어차피 건드린 건 윗면이잖아요. 이 녀석의 윗면 좀 헷갈리죠? 얘를 잠깐 잠그겠습니다. 자, 이 위에 덩어리, 이 위에 덩어리에 윗면만 필요하니까 분해 복사에 윗면만 띄어냅니다. 한번 보죠. 윗면만 그냥 복사해서 띄어낸 거예요. 하나의 이제 싱글 서피스, 열린 서피스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쪽 건 필요 없으니까 또 잠그시면 돼요. 아니면 숨기든가. 숨기죠 뭐. 숨겼습니다. 그리고 얘의 포인트를 켜보면 아, 얘가 어떤 그 축소 예스 돼 있는 듯한 뭐 그런 건 아니구나. 딱 이제 끝을 만지면 끝이 편집되는 그런 형태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잘려나가지 않은 처음부터 이 상태구나. 순수한 면 그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점을 켜보면, 물론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르지도 않고 커브 그 상태로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자, 사실 이렇게 꺾인 곳, 이쪽 심에서 보죠. 여기죠. 만약에 요거를 알고 있다면, 여기 클리핑 평면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단면이 나옵니다. 얘는 숨기죠. 헷갈리니까.
숨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윗면만 필요한데 이 윗면에 꽃무늬를 넣을 때 이렇게 구부러진 곳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해서 요 정도? 그 정도만 필요한 거니까요. 필요한 면만 잘랐던 거죠. 자, 좋았어. 그러면 아이소컵으로 자르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자를 수 있겠죠? 근데 이쪽 정확한 거 자르고 저쪽 정확한 거 잘라야 되니까 제가 여기에 하나의 선을 그려준 거예요. 아, 이 정도 자르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얘를 미러로 복사를 했죠. 그 다음 커브와 서피스가 만나면, 선과 면이 만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점이 생기겠죠. 이 구성 요소 한 단계 낮은 게 생기는 거니까요. 선과 면이 교차하는 곳이 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기 개체 교차 딱 눌러서 점을 쓰고 버릴 점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소 커브 사용해서 축소 아니오로 해서 일단 잘라 볼게요. 짠, 짠, 잘랐죠? 그 다음 얘 필요 없죠? 바로 버립니다. 이걸 다시 UV 커브 만들기를 적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는 이거 하나만 달랑 만들었었는데 안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거는 사실 얘는 전체 크기가 이만한데 거기서 이만큼을 잘라내고 이것만 면이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만큼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얘를 포인트를 켭니다. 자, 지금은 조금 모양이 이게 구부러져 있어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들도록 하죠. 짠,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리죠.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면을 채워주죠. 커브는 날리고 이 상황이죠. 이렇게 선이 잘려 있고 이 면을 선으로 자르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얘의 점을 켜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UV 커브 만들기 했더니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 얘를 잘랐을 경우에는 원래 테두리랑 같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야, 원래 요만한데 왜 이렇게 늘어났지 싶을 정도로 딱 일치하는군요. 평면이니까. 얘는 원래 거, 얘는 지금 면. 원래 거라는 건 얘 포인트를 켜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여기 수축이란 게 있을 거예요. 트림된 서피스 수축, 뭐 가장자리까지 수축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자, 수축이 가장자리까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됐네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그 전에 이렇게 해놓고 복사를 하고, 제가 이런 걸 왜 하냐면요, 지금은 되게 단순한 모양이잖아요. 복잡한 모양을 UV 커브 만들기 했을 때, 그때 이 옵션을 썼을 땐 이렇게 나오고 저 옵션을 썼을 땐 뭐 저렇게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작업을 하자. 뭐 그런 겁니다. 자, 얘를 왼쪽 클릭해서 트림된 서피스 수축하고, 이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장자리까지 수축을 해보죠. 그 다음 포인트를 켜봅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군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 예를 찾기가 힘들군요.
나중에 추후에 다른 예제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태죠. 자,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얘를 UV 커브 만들기를 하죠. 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UV 커브 안에 커브를 넣죠. 얘는 커브만 올리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그 플로우 반지, 커브 따라 흐르는 반지 만들 때는 뭐 커브도 올라가고 서피스도 올라가고 솔리드 덩어리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커브만 올라갑니다. 그럼 또 해봐야죠. 되는지 안 되는지. 얘를 올릴 거예요. 얘로 안 올라갑니다. 다시 얘를 짠 다 선택하고 택도 없습니다. 뭐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누르고 짠 커브만 선택했을 때 명령이 제대로 먹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적용할 때 이 원래 크기의 커브와 같이 올렸잖아요. 그럼 얘만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긴 합니다. 가득 차서.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떤 면 위에 이런 형태의 커브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 하나 덜렁 그리고 그냥 얘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왜 꼭 이 사각형이 있어야 되고 사각형을 같이 선택해서 올려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하나를 더 해봅니다. 과연 이 사각형은 이 UV 커브 만들기로 만든 이 사각형이 항상 만들어서 써야 되느냐? 그냥 얘를 이렇게 줄여서 하면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을까요? 넣겠습니다. 짠! 됩니다. 이 테두리가 이 사각형 테두리는 여기와 대응하고 동그라미는 그 사각형 테두리의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또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커브 따라 흐름할 때 제가 얘기했던 그 비율 얘기가 있었죠. 비율로 적용되는 거구나. 어떤 하나의 그 바탕만 규격만 대응하는 그 무엇만 있으면 얘는 사각형은 이 녀석인 거고 동그라미는 여기에 비율로 쫙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 대충 사각형 그려서 넣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축소하고 그럼 여기 뭐 거의 비슷한 간격일 텐데 이걸 또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좌우가 다른 이 길이가 다르니까요. 적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자르겠습니다. 지금은 축소 아니요 해서 자르겠습니다. 짠 날렸죠. 점을 켜보면 정보가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가 살아있을 때는 이 트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림 해제를 하면 면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커브가 다시 생기죠. 다시 합니다. 이 트림 점 켜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림 해제 했더니 트림 개체 유지 예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 꼭 기억하세요. 예를 해놓고 했더니 트림 했던데 잘려져 있던 곳에 뭐가 생겼습니까? 커브가 생겼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커브에 이 잘려져 있던 자리를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UV 커브 만들기를 합니다. 참 이게
쭉쭉 진도나가기가 힘든 베이직 편입니다. 뭐 좀 그래도 베이직 편이 상당히 좋아요. 예전에 제가 뭐 강의할 때 기억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외할 때도 기억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엔 별 넣어볼까요? 별의 수 5. 별하면 5지. 별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 별이 약간 이렇게 통통한 별을 좋아합니다. 너무 딱딱 떨어지면 정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할 땐 다 선택을 해야겠죠? 다 선택을 해야 최대한 이게 변형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 하고 오른쪽 눌러서 짠 적용. 아이고. 한번 쭉 끌어와 볼까요? 얘를 일단 컬러를 바꾸도록 하죠. 빨간색. 갑니다. 이동. 끝점에서 끝점. 일치했죠? 그죠? 그렇지만 얘를 UV 뭐니 너 이름이 UV 커브 적용을 얘네 두 개만 선택해서 했다면 짠 이렇게 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은 어디에 적용이 되죠? 여기 원래 정보 잘리기 전 그 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잠깐 끊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주위 환경이 절 도와주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자, 이 안쪽에 있던 사각형이 여기 늘어난 것처럼 적용이 된 거죠. 자, 늘어나게 할 때 1D 스케일러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한번 늘려볼까요? 뒤로 돌아가서 이런 건 또 직접 해봐야죠. 얘를 이동 빨간색으로 또 바꿔줘야지. 바꿔주고 이동합니다. 점이 체크가 안 돼 있군요. 해주고 1D로 한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자,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이렇게 검정색과 빨간색이 함께 있죠. 그래서 이 UV 커브 적용 이것도 비율로 먹는 거고, 사각형은 내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고 정확하게 보내려면 꼭 UV 커브 만들기로 만든 커브를 이용해서 올려줘야지 나름 정확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후에 이렇게 잘린 개체일 경우에는 두 개의 사각형을 같이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고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를 자를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축소 얘를 눌러줍니다. 사각형이 두 개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축소 얘를 하시고 꽁꽁 눌러서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버리시고 얘도 그냥 버리죠. 그 다음 면은 그냥 뒤집죠. 왠지 기분 안 좋아요. 바깥면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UV 커브 만들기 했더니 하나의 사각형만 나오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하죠. 얘를 자를 때 아이소 커브 축소 아니요. 점에서 꽁, 그 다음 얘를 UV 커브 만들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다가 요자가 발음이 안 돼서 반말처럼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잘라서 축소 이해로 해서 할 수 있는 형태니까 축소를 하겠습니다. 아이소컵으로 자르죠. 꽁, 꽁. 정확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위에 해제하고 필요 없는 게 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자, 뒤집고 그 다음 UV 커브 만들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좀 놓죠. 가운데 놓는 게 뭐 추후 작업에도 편하니까 가운데 좀 놓고 뭐 쭉 밉니다. 그 다음 이제 꽃 모양을 넣기 시작하겠죠. 그럼 꽃 모양, 제가 그린 꽃 모양은 간단합니다. 일단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 여기에 호를 그렸죠. 호, 이 녀석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걸로 꽁 찍고 꽁 찍고 여기 찍으면 딴 이렇게 되죠. 물론 이게 그거랑 똑같죠. 원 그릴 때 두 점 찍고 찍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바깥에 막 클릭해서 또 지워야 되니까 전 이렇게 했던 거죠. 짠, 이렇게 해서 얘 가운데서 백을 돌리게 되죠. 이 원의 가운데는 이 호의 중간점과 같습니다. 그래도 가운데 점이 나중에도 필요하니까 점을 만들 건데요. 그때는 이 분석 안에 여기 중심에 점 만들어주는 녀석이 있어요. 짠, 만들었습니다. 뭐 나왔다 그러죠. 면적 중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 점이 있습니다. 건볼이 있으면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릴 때가 있겠죠. 자, 지금은 건볼을 잠깐 치워놓고 원형 배열 4개를 합니다. 짠,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커브를 또 잘라야 되는데, 그때 요 녀석 커브 불연산이 참 효자 노릇을 합니다. 원래 기착제 모두 하셔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 뭐 다 날리는 게 좋죠. 원래 있던 거 헷갈리니까. 영역 통합은 얘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엔터 눌렀더니 얘네가 통합해도 되네. 그 전에 제가 연습할 땐 통합했더니 얘네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더니 또 이번에는 이렇게 또 배신을 하네요. 아니요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짠, 똑같네요. 결과가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역 통합 예로 했을 때 이게 붙게 되면 붙어있게 되면 그때는 아니오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오로 해서 그러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만 필요하니까 저기로 옮겼죠. 일단 이동을 합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죠? 그 다음 가운데가 아니죠. 안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2D 크기 조정으로 여기 꽃의 끝점에서 여기 꽃의 끝점을 사각형의 끝점으로 옮깁니다. 됐죠? 가운데에 정확히 왔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분해, 뭐 폭파라고도 하죠. 어느 학원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분해든 폭파든 다 분해되는 거죠. 조각조각. 자, 그렇게 해서 필릿을 넣습니다. 0.1 한번 해보죠. 폭파한 이유는, 분해한 이유는 이 안쪽에 해주려고 안쪽에 이 필릿을 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폭파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짠, 짠. 뭔가 그냥 하나 또 생겼죠?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다 분해한 후에 그 다음에 커브 필릿을 해준 겁니다. 짠, 짠. 그 다음 저 바깥쪽도 있겠죠? 날카로운 거는 웬만하면은 좀 지양하는 게 좋아요.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날카로운 거 뭐 좁게 만난다고 표현을 하죠.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이게 덩어리든 아니면 어떤 지금처럼 하는 뭐 투각이든 막 이렇게 막 얇게 만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쉬운 말로 뭐 고무 가다를 만들잖아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고무 주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렇게 날카로운 곳은 고무가 뭐 찢어진다든가 뭐 잘 안 빠진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요. 찌꺼기가 붙게 되고, 그래서 좀 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그렇게 실물이 나오면 눈에 그렇게 크게 띄지 않아도 어떤 면피,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사장님 전 이렇게 굴렸어요. 근데 이렇게 됐네요. 하고 뭐 그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굴립니다. 그리고 클릭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합니다. 아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다 해서 결합. 그리고 점도 함께 있으니까 가운데가 어딘지 알 수가 있죠. 그룹 합니다. 필요 없게 되면 뭐 그룹 해제 하시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 이제 채웠는데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할 때는 이 주위 커브를 분해를 해서 이 커브를 막 어떤 길이라든가, 여기 보면 이제 커브를 길이로 나누기, 어떤 세그먼트의 수로 나누기, 그게 있죠. 세그먼트는 각각의 얘를 몇 등분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길이는 그냥 길이로 나누고, 뭐 예를 들어서 5mm면 5mm, 10mm면 10mm 하고 나서 어디 보자. 길이로 나눌 거예요. 나눌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길이 얼마만큼으로 나눌 거냐 하면 5로 했더니 좀 떨어지네. 이러면 안 돼. 다시 할게요. 10으로 하겠습니다. 완료되면 엔터, 10 엔터 했더니 나머지가 이렇게 남게 되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로 딱딱딱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진행 방향이 이쪽이죠. 그랬더니 여기가 남았죠. 그럼 진행 방향을 한번 바꿔보죠. 오른쪽 눌러서 바꿨습니다.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10mm 짠 했더니 나머지가 여기 남죠. 커브의 방향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짠, 다시 바꿨습니다. 됐죠? 짠 해서 짠.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끔은 쓰입니다. 커브 방향대로 방향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이 나머지를 잘라내거나 뭐 이쪽을 버리고 싶을 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주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어떤 도구의 옵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큼 아는 게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다시 뒤로 가고 이 상태에서 아무튼 이렇게 이 점 세그먼트 수로 나누기 안 했네요. 이것까지 하죠. 분해하고 등분한다 그랬죠. 아이고 선택하고 오른쪽 세그먼트의 수 몇 개? 10개. 이렇게 하면 10등분 뭐 이렇게 등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이용해서 뭐 자를 수도 있고 여기 선을 그릴 수도 있고 이 커브를 기준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분을 해서 꽃을 거기 등분에 맞춰 가지고 막 그리고 막 그랬었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정확한 위치에 놔야 돼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브를 중간에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 얘를 가운데로 옮기겠죠. 가운데로 옮기고 이동으로 짠, 가운데로 옮기고 그 다음 이거를 가운데서 자르겠죠. 보조선을 자르고 얘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몇 미리 간격이야? 한 뭐 5mm? 그래 좋았어요. 5mm 6mm 5.5mm로 하죠. 5.5mm 간격으로 놔야겠어요. 오른쪽으로. 그럴 때는 방향을 확인하시고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 5.5 엔터 해가지고 저 포인트를, 저 점을 어떤 하나의 보조 도구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꽁꽁 찍을 때 지금은 제가 평면에다 하지만 어떤 이 반지의 위라든가 거기에 아이소 커브를 하나 추출해서
추출한 커브를 저렇게 나눠서 뭔가 놓기 위한 어떤 보조 도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점들을. 그럴 때 뭐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등분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 놓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눈대중으로 짠 이 정도 뜰 거야. 그러면 좋았어 이렇게 하고 미러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 옆에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추가해주고 또 미러하고, 그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추가하고, 뭘 하겠습니까? 또 미러하고. 이렇게 하면 채우기가 편하기도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썼었죠. 뭐 직사각형 배열인데 요게 이거 뭐 재밌어요. 일단은 뭐 원형 배열은 아실 테고, 커브를 따라 배열 이건 나중에 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완전 기초편 그걸 이제 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각 도구들 그냥 어떤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간략하게 이 도구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뭐 그 편을 따로 만들려고요. 그때도 하겠고, 어떤 다른 예제를 할 때도 이걸 쓰게 되면 또 설명을 하겠죠. 지금은 요거 직사각형 배열을 하겠습니다. 이거 쓰면 뭐 거의 다 뭐 비슷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도움말 좋습니다. 세상에 히스토리가 된답니다. 여기 피라미드 표시가 있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여기 동영상도 있고 좋습니다. 자, 지금은 직사각형 배열합니다. 제가 소개 영상 만들 때 막 다이아몬드를 깔아놓은 그 동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를 배치한 것도 바로 저놈입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 놓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3차원 한다는 거는 3차원 3D 프로그램 3개의 방향을 가진 어떤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 안에서 노는 거죠. 3차원. 이게 4차원은 뭡니까?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4차원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기억에 그냥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은 여기 요쪽을 잘 봐주세요. XY 평면, XZ 평면, 이렇게 하면 ZY 평면이죠. 각각의 축을 사용한 여러 면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배열할 거예요 눌렀어요. 그랬더니 X 방향으로 몇 개를 할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X 방향이 어디입니까? 탑 뷰에서는 오른쪽, 여기서는 오른쪽, 여기는 Y의 반대쪽이겠죠. 그쪽으로 일단 탑 뷰 기준으로 한번 보죠. 오른쪽으로 몇 개를 할 거냐? 10개. 엔터 했어요. 그럼 Y 방향으로 몇 개 할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탑 뷰에서 XY 평면에서 위로 몇 개를 할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은 숫자를 좀 달리 해보죠. 5개. 그럼 Z 방향으로 몇 개를 할 거냐?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프론트에서 위로 몇 개를 할 거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2개를 할게요. 그 다음 이 간격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띄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배열할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X에서 적당하게 한 5를 띄죠. 5 띄고 Y 간격으로도 5 띄고 Z 간격으로도 5를 띄겠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됐는데? 라고 일단 분홍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엔터를 하면서 누르면 마무리가 될 테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바꿔주고 싶어요. 10개? 10개 좀 적은데? 그럼 12개 했더니 2개가 늘어났죠. 그 다음 간격이 너무 빡빡한데 다시 10개로 하고 간격이 너무 빡빡해. 7 했습니다. 늘어났죠. 위로도 7, Y로도 7, Z로도 7. Z방향의 수군요. 순위대로 간격을 7. 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가 조금 이상해? 간격 7, 방향의 수 5. 간격이 7이죠. 이렇게 띄었습니다. 짠짠짠 된 것 같아요. 엔터 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히스토리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 누르면 다 따라오는 거겠죠. 별거 있겠습니까? 일단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신나게 눌러보죠. 히스토리 누르고
했더니 제자리에 막 생겼을 거예요. 다시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리도록 하죠. 10개, 짠, 5개, 2개, 간격 7, Y 간격 7, Z 간격 7. 이 소리 기록되어 있죠? 엔터 눌렀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뭐 간격이 다시 늘어나거나 좁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배열을 하죠. 이렇게 직사각 배열 이름이 그 녀석이니까 요 녀석을 이걸 이용해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만 가야겠죠. 자, 얘를 눌러서 배열합니다. X방향의 수 대충 10개 15개 20개 하죠. 농농 잡아서 20개. Y방향은 필요 없죠. Y방향 어딥니까? 이 위로 안 그릴 거예요. 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Y방향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0은 아닙니다. 0이 될 수가 없죠. Z방향도 마찬가지로 0은 안 되죠. 자기가 있으니까. 옛날에 그 무슨 뭐 아기 돼지 삼형제였나 무슨 돼지 뭐였나 그때 이제 자기를 안 세 가지고 오 한 명 없다고 막 난리치던 그런 이 전래동화 같은 얘기가 있었죠. 자기 자신은 세야죠. 하나. 그 다음 간격을 설정합니다. 지금은 X방향 간격만 있으면 되겠죠. X 간격. 그래서 처음 아무데나 꽁 찍어주고 Shift 굳이 누를 필요가 없겠죠. 한쪽 방향만 지금 정하는 거니까 적당하게 하고 왼쪽 클릭해주고 간격이 뭐 5점 쭝쭝쭝 하고 분홍색이 나왔어요. 이거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살짝 좁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다면 5.3으로 바꿉니다. 살짝 좁아졌죠. 지금 5.3 좋았어 라고 했다면 여기서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럼 살짝 쿵 남았죠. 여기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채워 넣는 거죠. 이 간격 띄워줄 걸 생각하시고 요만큼을 여기서 띄워야겠죠. 딱 붙이면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만나서 모양이 제대로 안 나게 되겠죠. 1D로 하겠습니다. 이 튀어나가는 건 싫으니까 꼭 누른 상태에서 꾹 적당하게 간격을 보고 왼쪽 클릭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물이 다 끝났어요. 와, 52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그리고 다 선택을 합니다. 이 안쪽만 선택할 때 저는 이제 드래그를 2번 했죠. 한 번에 다 하면 요 테두리까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컨트롤 키는 취소, 시프트는 더하기니까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겠죠. 어떤 뭐 간단한 팁인 겁니다. 자, 이거를 다 선택해서 올려야 된다는 건 아까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테고요. 그 다음 다 집어넣었던 걸 꺼내도록 하죠. 오른쪽이 적용이죠. 적용 누르고 이건 뭐 그다지 클릭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네요. 서피스 꽁 눌렀더니 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 하나 만들어서 뺑을 돌려줘도 되는 그런 모든 모양이 다 같은 그런 거니까요. 하나만 올린 후에 그 하나 가지고 자르고 뭐 두께를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이거는 어떤 그 몇 개나 들어갈 거냐라는 걸 대략 알 수가 있겠죠. 몇 개입니까? 6개의 점, 6개의 커브. 이상한데? 딱 봐도 6개가 아닌데? 하나, 둘, 한 번에 선택해보죠. 짠! 12개의 점, 13개의 커브. 이것 때문에 13개의 커브가 됐겠죠? 저는 이 위에를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 위에가 상당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3줄 이상이 나오게 좀 내려주세요 라고 했었죠. 한 줄만 놓으면 메시지가 막 쫙 올라가 버려가지고 꼭 단체 카톡 할 때처럼 그 글을 읽으려면 막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서 선택했더니 그때그때마다 나오니까요. 쫙 해서 짠 선택하니까 12개 점 13개 컵. 하나 만들어서 12개 돌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만 선택하고 얘 같이 선택해주고 적용을 합니다. 짠. 그리고 저 다 올려서 뭐 자르고 하면 컴퓨터가 힘들어요.
이 커버는 필요 없죠. 지우고 얘 뭐 가운데 굳이 가운데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가운데 굳이 놓고 싶다. 나 가운데가 있어야 돼. 어떤 강박이 온다 싶으시면 여기 잡으면 되겠죠. 중간점 4분점 안 잡히면 낭패인데 나 잡혔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잡을 수도 있겠죠.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심 근처에서는 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행동? 자르는 행동이요. 분리 됩니다. 그래서 심 근처에서는 하지 마시고 맨 처음부터 심을 아래 돌려놓는 건 탁월한 선택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릅니다. 짠! 아이고, 잘랐어요. 얘 필요 없죠. 숨긴 거 갖고 옵니다. 짠, 윗면 갖고 왔죠. 이 위에 덩어리를 얘를 이용해서 차집합을 해줘야 돼요. 그럼 차집합을 할 덩어리를 만들어야겠죠. 차집합 덩어리 대충 이게 제가 몇 미리로 만들었었죠? 그때 가물가물하다면 자, 얘를 다시 라이트 뷰에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꽁 했더니 4mm로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테고, 아니면 저렇게 구분이 안 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땐 이때 이 도구를 씁니다. 클리핑 평면, 절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절단면이 보이죠? 저 주황색으로. 그럼 이게 과연 퍼스펙티브에서도 될까요? 왠지 안 돼 있죠? 이 퍼스펙티브에서 적용하려면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클리핑 평면을 이 퍼스펙티브 투시도 창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여기서 되죠? 이게 어쩔 때는 이 안쪽이 투명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몰라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면을 뭐 이렇게 회전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 방법 말고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라이트 뷰에서 만듭니다. 이 라이트 뷰에서 만들면 처음부터 이 클리핑 평면의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라이트 뷰에서는 이렇게 절단된 면이 보였지만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그때는 얘를 선택하고 사용하남 누릅니다. 오른쪽 누르면 사용이래요. 사용 눌렀더니 자, 퍼스펙티브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아주 좋군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뭔가를 확인할 때 쓸 수가 있겠죠.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미드였나요? 아닌가? 미드의 그 한니발 혹시나 아실래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살인자가 사람을 이렇게 막 조각조각 막 어떤 유리판에 넣어가지고 무참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클리핑 평면이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 편해요. 대신 이건 단순한 모양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좀 복잡한 모양 클리핑 평면하면 컴퓨터가 펜을 막 돌리면서 화를 냅니다. 조심해 주시고, 내가 복잡한 모양을 클리핑 평면 하고 싶어 라고 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미리 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응답 없음 막 이러고 막 꺼지고 막 파란화면 빵 나오고 그러면 뭐 어떤 크래쉬라고 어떤 이 비정상적인 종료가 됐을 때 어떤 그 비상용 파일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컴퓨터까지 아예 먹통이 되면 좀 골치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어떤 벅찬 작업, 막 복잡한 거에서 막 복잡한 걸 빼야 될 때, 막 그릴 때부터 버벅거렸다 그러면 이 세이브 저장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 다시 잠깁니다. 59분이야. 빨리 끝내야지. 자, 이번에도 그
그 주변 환경이 저를 괴롭힙니다. 얼마 전에는 무슨 이 수도관 전체 막 다 막 바꾸나 봐요. 큰 수도관들을 막 이 온 도로들을 다 갈아엎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제 주위에서 저를 괴롭게 하는군요. 자, 이 녀석의 두께를 만들어줘야 되죠. 저는 이 원본 모양, 이 근본이 되는 모양은 웬만하면 숨겨놓거나 저렇게 치워놓습니다. 치워놓고 다시 가져다 쓰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치워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이게 뭐 한국말 어려워요. 자, 간격 띄우기에서 양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양쪽 얘가 0.4였으니까 지금은 뭐 뚫어보죠. 0.5로 0.4인데 뭐 0.2만 이렇게 홈을 만들어주고 파이게 하면 0.2 정도는 작업할 때 잘 날아가요. 조금 흔적은 남겠네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두께, 뭐 길이 그런 개념이 잘 안 오시면 책상 위에 자를 놓으시고 자를 봐가면서 뭐 몇 미리 몇 미리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라고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이 버니어 캘리퍼스의 현장에서는 노기스라고 부르는, 왜 노기스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또 갑자기 나도 아저씨가 다 돼가지고, 저도 예전에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저 사수였던 분이 야, 너 왜 노기스인 줄 알아? 그러길래 모르니까 저는 왜요? 그랬더니 기스가 안 나서 노기스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도 안 나야 되는데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저는 이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를 씁니다. 디지털이 좀 편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그런 걸 딱 보고 두께감을 익히셔도 됩니다. 자, 다 뻥뻥 뚫을 거니까 아까 0.4였죠? 그럼 0.5 양쪽으로. 그리고 0.5라고 해서 막 이렇게 거리 뭐 딱 누르고 0,5 콤마랜다, 콤마는 아니죠, 0.5 이렇게 누르셔도 되지만 그냥 0.5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0.5 엔터 하면 그게 0.5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0점 잡을 때 0,0,0인데 그냥 0만 누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굳이 0을 앞에 안 누르셔도 됩니다. 자, 솔리드에 느슨하게 뭐 아니오 해도 되고요. 지금 뭐 아니오가 맞겠네요. 느슨하게 아니오라는 건 아시죠? 이것도 한번 하고 넘어가죠. 이왕 하는 거 1시간 2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느슨하게 개념. 아마 영문판에서는 루즈라고 썼을 텐데. 자, 얘를 느슨하게 아니요로 일단 해봅니다. 짠, 짠. 이렇게 됐죠? 이번엔 느슨하게 얘로 해야겠죠? 예, 짠, 짠. 자, 원래의 면이 가지고 있던 아이소커브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왔죠. 이 옆면은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양쪽이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특별히 막 복잡한 모양이 아니라서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얘는 아주 정확하게 두께를 만들어 준 거고, 얘는 원래 서피스의 면의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두께를 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오차가 크고 얘가 오차가 적은 겁니다. 뭐 비슷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때 필요한 걸 골라서 쓰면 되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계속 자주 할 겁니다. 짠, 지우고 지금은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뚫려주길 바랬어요. 자, 두께 만듭니다. 느슨하게 예, 양쪽 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원래 삭제를 해버렸나 보네요. 다시 아니요. 저는 항상 원래 개체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예제를 만들 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다기보다 뭐 잘린 걸 붙인 것도 아니고, 얘를 한번 잘라 볼게요. 아이소 커브, 뭐 축소 아니오로 한번 잘라보죠. 짠, 잘랐어요. 그리고 결합을 했죠. 결합. 얘의 두께를 줘보죠.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냥 서피스, 저 자르지 않은 서피스였을 때는 양쪽이라는 옵션이 나왔었죠. 위로도 두께를 주고 아래로도 두께를 주는. 자, 그럼 헷갈리시면 또 두 개를 만들어야죠. 짠짠, 이거였죠. 그 다음 아까 복사한 걸 갖고 와서 짠 넣고, 얘는 잘린 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열린 폴리 서피스, 얘는 열린 서피스입니다. 얘는 자른 게 없죠. 어찌됐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건데도 얘는 그냥 싱글 열린 서피스였을 때는 두께 주기를 했을 때 솔리드 얘, 뭐 솔리드 얘가 아니어도 두께는 양쪽으로 줄 수가 있겠죠. 양쪽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양쪽이란 옵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으로 한번 하시고요. 힘들어합니다. 컴퓨터 꺼지면 안 되는데.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또 끊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군요. 제 노트북에 연식이 저와 같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거저거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다 보니까 뭐 녹화도 하고 뭐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램은 끝까지 차오르고 CPU는 뭐 80, 90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렇게 윗면, 아랫면 따로따로 만들어서 제가 뭐 아니오로 했나? 얘로 했나? 뭐 어찌됐든 자, 이렇게 윗면 따로 만들고 아랫면 따로 만들고, 이 빈 곳, 물론 덩어리로 해야 할 때,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떨어진 걸 간격 띄우기를 양쪽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열심히 작업을 안 하시면, 열심히 연습을 안 하시면 그런 경우가 생길 일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로프트를 했더니 로프트는 말을 막 안 듣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가운데 건 일단 필요 없죠. 그리고 직선을 하나 그리죠. 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그럼 직선 그리면 뭘 하겠습니까? 투 레일을 하겠죠. 레일이 1, 레일 2, 두 개의 레일을 사용해서 서피스를 만드는 거죠. 물론 두 개의 레일과 여러 개의 단면을 사용할 수가 있는 두 개 이상의 그런 거죠. 이 슬래시 조절, 비틀어져 있는 것을 다시 맞춰주는 거죠. 뭐 정확하게 뭐 꼭 시프트로 잡네 안 잡네 그런 분들 많으신데 눈대중이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떻습니까? 좀 많이 틀어진 데만 잡아주면 되는 걸, 그죠? 엔터 해서 솔리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냥 지우죠. 막 뒤로 가다가 터질까봐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뭐 그런 물건인데도 얘가 잘려있냐 잘려있지 않냐에 따라서 간격 띄우기의 옵션이 달라지더라, 항상 나오던 옵션이 안 나오더라 라는 건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던 게 안 나온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옵션을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죠. 자, 원래 원본 날아갔네요. 뭐 날아갔다고 칩시다. 커브는 뭐 필요 없죠. 다시 또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들어와 있네요. 자, 뭘 하겠습니까? 불린 디퍼런스 차집합을 하겠죠. 잘 되는지 확인.
오, 예, 잘 됐어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배열을 하겠죠. 무슨 배열? 원형 배열을 합니다. 이제 여기 필요 없죠, 얘네들. 얘는 안녕 하고 보내버리고 얘를 돌려줘야죠. 원형 배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껐군요. 짠, 이리와. 너는 사라지고 솔리드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다시 꺼내면 되겠죠? 몇 개였지? 12개? 일단 그냥 12개. 엔터. 360도니까 뭐 엔터 했어요. 12개가 맞나 보네요. 근데 다시 또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와서 11개가 좋겠어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11개로 고치면 되겠죠. 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확인. 간격 띄우기도 있네요. 이거 뭐 나중에 한번 더 만져봅시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빼줄 놈만 그룹을 짓고 어디서 어디를 얘에서 뺄 거예요. 얘로. 자,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할 때는 한꺼번에 차집합을 하지 않고 하나 한두 개 빼고 한두 개 빼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다가 컴퓨터가 터지거든요. 컴퓨터가 멈추든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컴퓨터가 허락하는 한 하나 빼고 하나 빼고 아니면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충분히 잘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뭐 이 안쪽에 뭐 필릿을 하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필릿은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반지름이 대충 몇 밀입니까? 아니 뭐 지름이 몇 밀이? 지름이 뭐 대충 0.2 정도? 그러면 0.15 정도는 잘 돌아가겠네요. 얘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터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취소했습니다. 방금도 컴퓨터가 힘들어서 자, 0.1 해보겠습니다. 모서리 실패랍니다.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요. 이런 거 만약에 필릿을 넣으려면 완전 수동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형태의 제일 작은 이 구부러진 곳, 반지름이나 이 지름의 크기가 제일 적은 곳보다 큰 필릿을 하게 되면 안 들어갑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1시간 13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길어지면 듣는 분들 힘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살짝만 파서 저처럼 어떤 이름이 들어가는 곳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제가 이 렌더링을 위해서 합쳐놨지만 뭐 그렇게 각인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막 전 세 줄로 팠잖아요. 그럼 바탕을 세 줄로 까시면 돼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컴퓨터가 힘드니 얼른 마무리 지으라고 막 꺼졌다 켜졌다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런 압박까지 받아야 하니 참 힘듭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90도로 돌리고 그 다음 얘 축소 적당히 막 만드는 겁니다. 자, 얘는 어디로 기준? 여길 기준으로 3D에도 상관이 없죠. 다 적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적당히 배열해보고 너무 빡빡한 걸 하면 얘도 좀 줄여주고 물론 이제 어떤 정확한 치수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치수라기보다 정확한 각으로 넣어줘야 돼. 그러면 뭐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8 해서 정확하게 45도에 위치하게. 이것 때문에 제가 점을 계속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선상에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45도를 지켜주면서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절로 가. 만들어주고, 선은 굳이 필요 없으니 뭐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우셔도 되고,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지우면 좋습니다. 꼭 이거저거 막 쌓이다 보면 정신없어요. 지금은 계속 단순한 것만 하니까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해서 또 배열을 하겠죠. 어떻게 배열합니까? 얘가 또 있잖아요. 미러, 짠,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뭐 이거 세 개 선택해서 또 미러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 뭐 직사각형 배열로 쭉 가셔도 되고, 대신 뭐 굳이 이걸 예로 들자면 이 녀석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거냐, 그 말이 뭐냐면요, 일단 점을 하나 전 또 그렸죠. 아까 너무 촘촘했으니까 살짝 띄겠습니다. 간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 세 개를 한꺼번에 X방향으로 뭐 10개 딴딴 하나씩 해서 X간격 첫 번째 참조점 점에서 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점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배열해서 아까 같은 걸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다 해보고 적당히 맞춰주고요. 이게 원형 배열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 그 배열된 거에서 배열을 그냥 대충 합시다. X방향에서 10개 단단해서 쭉 뭐 대충 했다고 치고, 뭐 이렇게 스케일로 제가 했던 것처럼 이 크기 조정을 1D로 맞춰주고, 하나의 방향, 1디렉션, 2디렉션, 3디렉션 뭐 그런 거겠죠. 뭐 D가 다른 게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다 맞췄다고 치면 이렇게 세 개만 찝고 올려가지고 배열해서 차집합을 하면 제가 만든 이런 녀석을 만들 수가 있을 테고요. 뻥뻥뻥 뚫렸죠. 그 다음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하시면 어떤 이 뚜껑을 또 띄어서 그 면을 가지고 좀 더 작은 덩어리, 여기서 이 녀석을 커브 옵셋해서 올리면 되겠죠. 커브 간격 띄우기 0.1, 제가 너무 작게, 생각 없이 작게 그래서 그렇군요. 0.01, 0.02 뭐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면과 면이 딱 붙어 있을 때는 렌더링을 했을 때, 물론 뭐 제 렌더링 프로그램에 버전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붙어 있을 때는 뭔가 이 간섭이 일어나더라고요. 투명한 재질일 때 그게 더 유난히 신경 쓰여서 제가 어떤 걸로 어떤 재질로 렌더링 할지 몰라서 그냥 속 편하게 간격을 좀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응용하시면 이렇게 안쪽에 덩어리가 있고, 얘는 뻥 홈이 빠져 있는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번 응용도 해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뭐 안 되는 거, 그런 것들 있으면 유튜브 댓글, 그 해당 영상에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